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본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오늘 지금 시간은 6시, 7시 조금 안 됐거든요. 좀 일찍 나섰어요. 오늘은 부산 기장에 갈 겁니다. 원래 오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딴 데 가려고 했었는데, 서울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용인 미니를 보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13년 4월에 출고된 폭스바겐 더 비틀 프리미엄 3세대 모델이고 790만 원이고 17만 킬로를 탔습니다. 보험이력은 1인 신조에 내차표에 3회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엔카가 자꾸 로고에 내야 이 이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보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성능 점검 상에도 펜다 교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터보라인 누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터보라인 누유는 실제 보긴 봐야 되겠죠. 9월 17일 날 입고되었으니까 1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왜 이런 차를 보러 가느냐? 보면 바디, 리어 범버, 그 다음에 바디 두 4만 킬로 뛰어 리어 범버 컨비네이션 램프 센터죠,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17년 5월에 정비 이력이 오토미션 DCT 오일이죠, 쇼바 19년에, 그 다음에 19년 9월에 AGM 배터리 갈았다, 10만 킬로대 엔진 오일 항균 필터 갈았다, 11만에 교환했다. 그 다음에 12만 5천대도, 그러니까 이게 이력이 생각보다 쭉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 한호종이라고 전후 휀다 하나 수리를 했어요. 10만 7천에 두 부인의 범버랑 뒤쪽 휀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13만 5천에 배터리 갈았고, 14만에 울산, 그러니까 차는 울산에서 운행된 차 같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로한 부싱 미션 마운트 갈았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연료 필터 확인이 필요하다 했고, 오른쪽 로암 갈았고, 우측 로암 볼 조인트 갈았고, 워시액 보충했고, 좌측 로암 갈았고, 볼 조인트 갈았고, 한 100만 원, 15만 8천에 정비를 했고, 그리고 16만에 워시액 보충했고, 스로틀 밸브 교환했고, 스로틀 밸브 연료, 이게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었나 보네. 스로틀 밸브 흡기 안내했다. 스로틀 부동액 해서 약 50만 원. 그래서 이 정비를 했어요. 헤드를 제로 성경매 보면 최근에 정비한 거 있어. 하체 부품 교환했고, 타임벨트 풀리 연료 필터 교환했고, 타이어 교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냉각수는 브레이크 수분하고 양호. 이제 흡기 클리닝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냉각수, 미션 오일이랑 연료 필터를 한번 갈자.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차는 큰 현재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기본 정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폭탄 같은 매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비력이 어느 정도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과감하게 보자 해서 하루 전날 차를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산의 정비업체에서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공유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생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직접 봐야 되겠지만 이제 17만 킬로니까 터보라는 그래 뭐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터보라는 디젤이 이 정도 주행거리에서 돈이 한번 들긴 한단 말이에요. 돈이 한번 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가격대, 이 연식의 중고차를 사면서 불가피하게, 불강력적으로 돈을 들여야 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는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가, 이제 경정비를 해서 컨디션을 살려가지고 내가 향후 몇 년 당분간 운행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리게 된 이유는, 일단 더비틀이라고 하는 차가 기본 베이스가 괜찮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7세대 베이스죠, 골프. 그래서 차가 베이스가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력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펜타 수리가 앞에 펜타 교환이니까 참 그거네, 똥멍충이 같이.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뭐 정비할 거는 정비하면 되죠.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판매 사장님한테, 여기가 기장 실내 매장이거든요. 좀 차를 일찍 볼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좀 차만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가급적이면 단지가 조용할 때 차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좀 앞으로 빼놓고 키를 좀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뭐 시간 상관없이 가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터보라인 누유는 이제 이른바 저게 저 정도 주행거리가 되면, 디젤 차는 그 인터쿨러 쪽에서 뭐랄까, 약간의 이제 오일기라고 할 수 있죠. 연소가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역류해서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터빈의 각종 베어링이나 뭐 이런 부분, 워낙 고압 가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미 유지가 조금 약해지면서 넘어오기도 하고, 역류라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차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이냐, 그건 아니지만 차가 좀 나이가 들었다, 혹은 터빈이 좀 나이가 들었다 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수입차니까 성능 점검장에서 뭐 이렇게 또 면책을 위해서 별도 기재해 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짐작이 되긴 하는데, 뭐 가서 보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시간에 어디 컴컴할 때 가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뭐 일찍 가서 보면 좋지 뭐.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만약에 오늘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고객님도 업무 처리를 오늘 중에 뭘 다 마무리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일찍 서두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고, 차도 뭐 어차피 가는 길 차가 안 막히긴 하지만 차도 없고, 어제에 비해서 기온도 7도나 오른다고 합니다. 뭐 따뜻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좋은 날씨고. 와, 보세요. 참 이렇게 다들 아침을, 하긴 아침 7시니까 뭐 아주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보통 조금 빠른 출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출근하시잖아요. 컵을 좀 마시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산 방면으로 빠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제법 있어.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빨리 도착하면 빨리 마무리하죠 뭐. 와, 저기 반대 부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대열이 엄청납니다. 저기 부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제 양산이나 뭐 김해방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차들인데 대단하네요. 지금은 7시 20분 다 되어 가니까 뭐 출근 행렬 차들이 저렇게 있는 게 당연하죠. 지금 오늘 평일입니다. 화요일이거든요. 저는 저기 언덕 둔덕 올라가 가지고 기장으로 가는 외곽도로 합류하면 됩니다. 저 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네. 자,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고속도로, 여기가 동해 무슨 고속도로인데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으로 들어왔고, 차들 많이 다니네. 이제 보시다시피 동이 다 텄죠. 하루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일찍 하기야. 전 뭐 장거리 가면 이 시간에 운전을 하니까요. 근데 원래 이제 가까운 데는 꼭두 새벽에 안 나가는데, 이제 가까운 데 꼭두 새벽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제 가능하다면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판매자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판매자분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찍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일찍 와서 차를 볼 수 있어야지 일찍 와서 뭐 차 못 보고 기다리면 뭐 일찍 오나 마나니까. 아, 여기 차 많네. 이게 다 울산으로 울산이나 포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부산, 특히나 저기 부산 동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울산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그 중심에 이제 이 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 도로비 부담이 엄청날 것 같긴 하네요. 기름값도 그렇고. 그럴 때 이런 스파크, LPG 스파크가 딱인데 유지비 싸고. 차 뭐 특히나 항속 주행할 때 운전하기 편하고, 특히나 수동 모델이면 뭐 그다지 출력에 대한 아쉬움도 그다지 많이 들진 않고. 저 앞에 어디서 빠지나 보다 차들이. 여기가 이제 반용 산업단지인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 행렬이 많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좀 꽤 있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붙어. 아슬란이다. 이런 차도 들어오고. 아, 근데 너무 얌차다. 너무 얌체다. 그렇지 않나요? 아, 너무 얌체다. 야, 이 정도로 새치기, 그쵸, 이 정도면 새치기지. 너무 얌체다. 사람이 이 뒤통수 안 간지럽나? 특히나 이제 경차가 만만하죠. 너무 얌체다. 아까 저기 저 차들, 승용차들부터 해가지고 저 아슬란도 마찬가지고. 저런 걸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운전 더럽게 하네. 운전 더럽게 하네. 저런 걸 보고 이제 운전 더럽게 한다고. 그리고 새치기가 가장 저질이야.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새치기가 가장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꽁초 팍 버리는 거. 아, 수준 낮아. 입에 언급조차 하기 싫다. 새치기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저 올라가다가 언덕백에 올라가다가 카메라에 확 찍히프라. 그죠? 그래서 싸다. 근데 여기 출근하는 사람 같아서 바삭하게 잘 알겠지. 봐, 귀신같이 안 발래. 자, 운전 앞에 둘이 저 쌍둥이 운전 그래 하지 맙시다. 양심이 털나게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만약에 제가 어떤 비즈니스 쪽으로 저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거래처 사람이야. 그러면 신뢰관계 형성이 되겠습니까? 아, 저 알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전 저런 사람하고 뭐 거래를 안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반응이에요. 만약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러 왔다. 또 제가 약간의 뭔가 가벼이 지도봐. 저 운전하는 습관이 차를 틀어내는 각도가 벌써 이래. 이른바 이제 양아치 각도. 양아치 운전법. 그런 기질이 있네. 참 운전을 좀 저렇게 하나? 좀 차분하게 하지. 다 왔습니다. 회사들 출근차들이 잘 안 보이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긴 아마 보통 9시까지 출근하시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는. 저쪽 중고차 단지 들어가는 거 아이가? 보통 중고차 단지 근처 오면 중고차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운전을 많이 해.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런 것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근데 선입견이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인정할 거 있는데 해야지. 저기 어디로 간다. 이 차가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가 들어가야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 지하 1층이던데. 제가 배터리 점퍼를 해야 될 겁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열려있네. 그렇죠. 아니, 너무 좋지 않나요? 제 차는 작으니까 바로 풀어야지네. 몇 번이었더라? 아, 저기 있네, 비트. 저기 있네요. 저기 있다. 가봅시다. 자, 제 차 고르기 오늘 주인공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없으면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배터리가 있지 싶은데. 키가 있고, 또 키 홀더 케이스 예쁘네. 잘 걸리네. 일발 시동 걸립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얘는, 카드를 넣어주세요. 얘는 그거 있죠. 일발 시동이네. 오케이. 그러면 땡큐지. 일단 냉각 시동인데 플라이휠 소리가 안 나네.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등 화류는 잘 나오고, 그죠? 번호판 플레이트 좀 하고 LED 면발이랑 좋고, 일단 첫인상 좋아요. 실내 이상한 냄새 안 나고 괜찮은데. 저기 리프트 겸 리프트가 있는데, 조용할 때 리프트 올라가 봅시다. 떠볼 수 있으면 좋고, 뭐 아니면 제가 알아서 보면 되고. 잘 되고 열선으로 놓고 도어로
얘는 왜 이렇게 허옇게 떴나? 후방 카메라 있네. 잘 되고, 통 잘 들어오고. 진동이 너무 없다. 죽여주네. 약간의 이제 스티어링 렉 유격이 좀 있긴 한데 조망 조절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안테나 수신이 약간 좀 그렇긴 하네. 스캔. 블랙박스 잘 켜고. 뭐. TMV는 되는데 내비는 안 되네요. 이디어. 얘가 음질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9.9. (95.9) 이게 수신이 조금 그렇다. 예, 라디오 수신율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근데 뭐 소리 자체는 잘 나오고. 요건 제가 나중에 볼게요. 알았어. 센서 잘 작동하고. 차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DCT. 그리고 센서도 잘 들어오고. 차 컨디션 좋아. 일단은 DCT 덜덜거림이 없어. 이거 뭔가 작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폭스바겐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역한 매연 냄새가 있거든요. 그것도 없고. 하체 컨디션도 좋은데? 하체도 관절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갔다 와보자. 위에. 와, 지금 미션도 동력 전달이 엄청 즉각적이고 괜찮아요. 여기 턱이 좀 매하는 턱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 약간 삐걱거리긴 하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부싱이 약간 유격이 있긴 있어. 그죠. 로우암이 약간 그렇긴 하네. 이게 업무 시간에 오면 저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고 거울로 보입니다. 굉장히 비좁은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하체는 부싱이 조금 찢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찌꺽합니다. 근데 하체야 뭐 작업 한번 하면 되지. 근데 그냥 타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저런 방지턱에서 약간 소음이 느껴진다,
는 거지. 되는지 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 키로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보죠 뭐. 일단 아랫지방에서 운행된 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선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트 열선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아이고,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여기도 잘 나옵니다. 뜨겁죠? 오른쪽. 차가 이 정도면 건강해요. 외판 소리도 많이 없고. 오케이. 그리고 에어컨 굉장히 잘 더럽게 잘 나오고 시원하게 에어컨 끄고 히터도 사이에 올려놓고 볼게요. 히터가 중요하니까 일단 기다리는 동안에 자 고장 코드 보겠습니다. 자 로우 레벨 볼티지 오케이. 이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전압약 한 거는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 보죠. 냉각수온 66도, 그쵸. 맵 공기 유량 정상이고, 히터가 별로 안 시원한, 안 따뜻하네. 히터가 문제가 있다. 아, 이것도 나오는구나. 뭐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없고요. 아, 히터 나오네. 아, 놀래라. 잠깐만요. 히터가 좌우 하이 똑같죠? 온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나오네. 놀래라. 네, 히터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수온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히터가 살짝 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네. 히터가 좀 약하게 나옵니다. 이게 온도가 충분히 더 올라가서 더 뜨겁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토를 눌러서 온도를 맥시멈으로 해볼게요. 지금 수온이 67도거든요. 이 정도면 히터가 더 뜨겁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완전히 안 나오진 않지만 아씨 40도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건 또 정상인데 여기는 또 약간 찬바람이 나오네. 온도가 좌우 편차가 있어요. 오른쪽이 덜 시원해, 덜 따뜻해. 아, 미세하게 그러네. 아, 근데 또 히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이쪽이 제일 뜨겁게 나오네. 이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네. 진동은 없어요. 진동은 없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은 저 펜더 한 판 말고는 수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콕 있죠? 그 다음에 뒷범버도 출고 도장이에요. 여기 좀 까진 거, 여기랑 까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문콕 두 판이 좀 큼지막하게 있어요. 저 부분은 좀 찾기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자, 원칠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원칠이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는 보닛도 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환이니까. 그 다음 앞범버. 그러니까 앞범버하고 여기 외에는 원칠이에요. 어두우니까. 잠깐만요. 실컷 얘기했는데 녹음이 안 됐나? 아씨,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 문콕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렁크도 네, 특이사항이 없고 아주 깨끗하다. 트렁크도. 그 다음 짐 많이 안 실었다. 여기 뭐 누수의 흔적이 있거나 수리 흔적이 있지 않다. 그 다음 뒷범버는 새거다. 여기에 문콕 흔적이 있다. 그 다음에 뒷타이어는 키너지 ST 새거다. 끝에 여기 약간 이런 칠은 빠지긴 했다. 그리고 여기만 앞펜다 교환이 있는데 칠 도장 수준은 좋고 앞범버나 뭐 이런 부분들 손칩은 없다. 유리는 다 찌꺼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날라갔을 것 같은데 안 날라갔으면 다행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거 조금 그렇고 여기 필름도 약간 좀 칠까짐 있는 거, 그런 걸 제외하면 그냥 깨끗한 편이에요. 2열도 아무래도 뭐 차가 넓은 차가 아니니까 2열에 뭐 사람 탈 일이 뭐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2열도 특이사항 없다. 약간 내장재 고급감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요런 데 좀 약간 흔적이 있고, 그 다음 실내 요런 데 스크래치들 뭐 그런 걸 제외하면 다 괜찮다. 요런 거 천장에 누수 흔적 없고 실내도 특이사항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게다가 얘는 구하기 힘든 차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필름, 하이그로시 몰딩이나 이런 데는 사용감이 있다. 사이드미러 텐션도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는 구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몰딩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엔진룸 보고 결정하시죠.
엔진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엔진룸은 여기 교환이 있죠. 여기 확실히 요 교환된 볼트, 요 큰 아치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근데 교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 도장 새로 하고 다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12V가 나오고 충전율은 11%, 수명은 76%로 뜹니다. 괜찮아요. 배터리 괜찮습니다. 더 쓰시면 됩니다. 충전해서 이제 출고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집에 가는 동안 충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행히 기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인젝터는 홀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고압 펌프도 어디 누유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양이 정상입니다. 엔진 오일도 뭐 교환한지 어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료 필터는 아주 최근에 교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고, 저기 냉각수에 오염이 있었었네요. 이거는 이제 오일쿨러 혼유가 있었던지 약간 그런 오염의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빈은 괜찮아요. 뭐 터빈에 그러니까 저런 끄름이나 누유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 인터쿨러 아울렛 그러니까 아울렛 호스나 이런 게 있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괜찮고, 그 다음에 누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봤거든요. 누유도 이제 오일쿨러 그 다음에 가스켓 누유도 없습니다. 얘는 DCT 미션, 수동 미션이라서 미션 하우징이 막 누유가 생기고 이제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이게 보다 다른 거로 보자. 예, 누유 누수도 없습니다. 블럭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 누유 누수도 없고 미션 하우징도 괜찮고 저쪽에 리어 케이스 괜찮습니다. 다만 타임벨트는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차는 타임벨트 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플러 그을음이 이 TPF 그을음이 조금 이게 지금 너무 그을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게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TPF 쪽이나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인젝터나. 일단 이 부분은 고객하고 상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히터는 정상은 아닙니다. 저거는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하면 되고 판매자 측에다가도 얘기해야 되겠죠. 판매자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머플러 그을음은 분명히 저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저건 어쨌거나 불안전 연소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흡배기 클리닝은 지난 견적 자료에서 보셨듯이 정비소에서 한번 하자고 이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흡배기 클리닝을 한번 하고 타면 큰 무리 없이 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본 베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엔진 소리, 그다음 플라이휠 소음, 그다음에 하부, 그러니까 이 차는 큰 틀에서 하부 하체 정비 한번, 그다음에 흡배기 클리닝, EGR 밸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EGR 쿨러, EGR 밸브, 그다음 흡기 매니폴드의 퇴적물, 이제 DPF를 한번 청소해주고, 이제 이 정도 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주행거리 그 정도 정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면서 타임벨트도 이제 웨벨트는 확실히 교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웨이벨트 교환이 없다는 얘기는 타임벨트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타임벨트 작업을 하는데 웨이벨트를 교환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맞잖아요. 그래서 타임벨트 작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타임벨트 흑배기 클리닝 뭐 히터야 수리해 준다고 치면 그러면 견적이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하체까지 하면 근데 하체는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타느냐 이거는 이제 구매자의 몫이죠. 근데 저는 그 정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콕도 좀 잡아주지. 그것도 아쉬워. 제가 고객님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차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차예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게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트를 사고 싶은데 비트리 매물이 없잖아. 이런 게 문제죠. 참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